그리고 유명한 사건 중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진범으로 몰려서 고문 등으로 자백을 해서 15년형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모범수로 생활하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오늘 질문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수행한 것 중에 제 의뢰인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의뢰인은 누구였냐면은 제 다른 의뢰인이 구속이 되었다가 탄원서를 부탁했었습니다,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별도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연락처를 알고 있다가 그 연락처를 자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연락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가요?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가끔 종종 있는데, 영화 재심이라고 아시나요? 네네.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사례나 좀 유명한 사례 같은 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비트코인을 잘못 송금 받았는데 이걸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배임죄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구속이 되었다가 2심에서 풀려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구속되어 계셨나요? 약 8개월 동안 구속되었는데 하루 30만 원씩 계산을 해서 7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변호사 보수와 법정 출석 비용까지 별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 중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아세요? 네네, 당연히 알죠. 네, 언론에도 유명하게 다뤄지고 그랬었는데 그 사건에서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진범으로 몰려서 고문 등으로 자백을 해서 15년형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모범수로 생활하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범이 따로 잡혔어요. 근데 이 진범이 자기가 자백을 하니까 무고하게 형을 살았던 분이 누명을 벗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형사 보상을 통해서 보상도 물론 받았지만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해서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보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있잖아요. 그 법원에 형사 보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보상금 책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구금에 대한 보상과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보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구금에 대한 보상은 뭐냐면 자기가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면 그건 구금에 대한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보상인데 법원 출석 비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가 있다면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이게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간당 보수가 우리 매년 최저 보상이 정해지거든요, 법으로. 거기에 5배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일당 8시간을 일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법률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 계산 금액에서 구금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근데 사실 보상금을 하루 8시간을 시급 곱해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그 갇혀있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갇혀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8시간만 곱하는지 궁금해요. 보통 사람이 좀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24시간을 구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일을 하면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8시간 정도를 곱해서 하루 1급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렇게 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을 때 사실 본인도 본인인데 가족들이나 겪었을 그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거 따로 받을 수 없나요? 그게 위자료라고 말을 하는데 그 형사 보상에서는 위자료 책정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잘못해서 아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국가가 고문해서 자백을 받았다. 그럼 국가가 엄연히 잘못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화성 사건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상은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만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일단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고 상대방,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하면은 검찰이겠죠. 검찰이 별도로 상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상고를 포기했을 때는 확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보상금 관련해서도 공소시효라는 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형사보상 청구도 법에서 몇 년 안에 청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엄밀히 말해서 공소시효라고 말하진 않고 제척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즉 법에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살았어도 2년 후에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